자, 안녕 친구들. 이제 3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토요일 오후 3시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굉장히 피곤하고 어저께 또 환영회가 있었어요. 선생님들. 그래가지고 어제 또 굉장히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남자 선생님들하고 늦게까지 아주 좋은 자리가 있었어요.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힘들지만 또 여러분들 수업은 또 제대로 해야 되니까요. 지금 어렵게 지금 수업을 찍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좀 열심히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반드시 확인을 할 겁니다. 개인별로, 모둠별로 얼마나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지. 예.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전 시간에 이제 고구려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번 시간은 백제, 신라, 정리를 하고, 국가 발전 단계, 언제부터 뭐 중앙집권국가가 돼서 어느 왕 때, 어떤 왕 때 전성기였다. 뭐 요런 내용들 살펴보고 통일, 삼국 통일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 자, 우리 백제 바로 전 페이지 보면 4세기 근초고왕 때 굉장히 전성기를 누리다가 막 고구려 막 고국 원앙을 막 죽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5세기 장수왕 때 이제 이 고구려 전성기가 됐을 때 이제 한강 유역을 상실하고 웅진으로 천도했다. 뭐 고거를 배웠는데 자, 이 백제 같은 경우는 고2왕 때, 여러분들 고1인데, 이 사람은 고2네요. 고2왕 때 한강유역을 장악했었습니다. 여기 뭐 대방군 곤격, 선생님이 이제 이 밑줄을 검정색으로 두 개를 근 거는,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여기도 보면 이 왕 이름에 이렇게 두 줄 근 거는 굳이 이 왕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고2왕 때 한강유역을 장악했고요. 자, 보면 관등제, 관리의 등급제, 관리의 복색, 옷 색깔을 제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왕을 중심으로 이 부족장 세력을 신하로 이렇게 일원화된 시스템을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왕권을 강화했다. 다시 말하면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다가 4세기 근초고왕 때 여기 보시면 왕위의 부자 상속. 왕위가 형제가 아닌 부자로 이렇게 그 상속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왕권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자 상속이 고국 천황 때 이루어졌었죠. 이런 거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정복 활동을 활발히 했다는 거는 전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막 중국도 막 이렇게 쳐들어가고 일본도 쳐들어가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근초고왕 때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국 원왕이 죽었다. 뭐 이런 내용. 고국 원왕은 전 시간에도 나왔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했다. 이거 하나 표시를 좀 해둬야겠네요. 자, 침류왕 뭘 했다? 불교를 수용했다. 예,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네. 자, 그러다가 이제 5세기에 고구려 장수왕 때 고구려 전성기가 되면서 이 백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신라와 나제 동맹을 체결하고 한강유역을 뺏기고 도망갔죠. 그래서 나제 동맹 체결하고 웅진으로 수도를 결국 옮기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도 웅진, 현재 지금 명칭이 공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살로 옮기게 돼요. 현재 부여라고 하는 명칭. 그러니까 이쪽 지방의 도시의 이름이 부여라는 것이죠. 자, 나제동맹이 이 시기에 강화되고, 왜냐면 고구려 계속 전성기니까 살아남으려면, 그죠? 이게 신라하고 결혼, 그렇죠? 왕족 간의 결혼을 통해서 어떤 자신들의 어떤 동맹 관계를 더 돈독히 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무려 때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하는데 지방의 어떤 이 행정구역을 재편해서 왕족을 파견했다는 것은 지방을 좀 더 왕권이 미치는 믿을 만한 사람을 지방으로 보내서 왕권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의미를 갖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중국의 남조, 중국의 이때가 위진 남북조 시대라는 복잡한 시대였는데요. 아마 조금 다음 페이지에 이거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남쪽 지방에 있었던 나라들과 교류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령왕은 무령왕릉으로 유명하잖아요.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벽돌로 무덤을 쌓지 않아요. 이 벽돌로 무덤을 쌓는 양식은 중국의 양식입니다. 근데 왜 문영왕릉은 중국의 양식으로 무덤을 만들었냐? 그것은 중국과 이렇게 교류를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떤 그런 트렌드를 받아들였다. 아, 저게 유행이구나.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랬다는 거를 이 문영왕릉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성왕 때, 융성해진다. 성왕. 그래서 사비로 다시 수도를 옮기고 국가 이름을 남부여. 옛날에 이제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잖니. 그러니까 지금 고구려한테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그 고구려의 사실은 아버지 뻘 되는 나라가 부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여의 어떤 정통을 이어받은 나라다. 그러니까 약간 고구려를 약간 뭐 견제하기 위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남쪽의 부여다. 예. 그래서 이 부여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지역 명칭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성왕은 빼앗긴 한강 유역을 고구려로부터 찾기 위해서 혼자 힘드니까 신라하고 같이 이때 신라의 왕이 진흥왕이었어요. 그래서 연합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결국은 한강 유역을 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흥왕이 배신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제동맹 깨지고 그죠? 결국은 성왕은 관산성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 이거 진짜 뒤통수 맞은 거죠. 이 신라한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백제는 좀 일찍 전성기가 있다가 뒤쪽으로 가면은 약간 조금 이 고구려 그리고 신라한테 밀리는 형세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신라 같은 경우는 자, 여섯 부족 연맹체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박석김이 교대로 왕으로 선출되었는데 왕의 호칭이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그 다음에 왕 이렇게 바뀝니다. 마립간이 유명하죠. 우리 내무랑 때 내물 마립간이라는 호칭을 처음 쓰게 됐다. 그러면서 박석김 중에서 김씨에 의한 왕이 계승이 되었다. 선생님이 초록색 형광펜으로 번호를 이렇게 찍은 거는 요 내용은 다 니네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예,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뇌물 마리간 때 가야 외가 콜라보해서 침입을 했는데 이거 전 시간에도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렸죠. 광개토대왕 SOS 고구려에 쳐가지고 광개토대왕이 도와줘서 바로 청동 호우라고도 하고 호우명 그릇이라고도 하는 이 그릇이 바로 그 어떤 증거가 된다. 바로 고구려가 이 당시에 신라를 도와줬다는 다시 말하면 도와준 것도 되는데 고구려의 어떤 간섭을 받았다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5세기에는 이제 눌지 마리간 이거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때 나제 동맹이 결성되었구나. 신라의 뭐 요 시기쯤에 5세기가 바로 고구려의 전생기였기 때문에 마찬가지 여기 나온 것처럼 백제와 신라가 함께 어떤 그 나제 동맹이라고 하는 걸 체결했다라는 것이고 자, 지증왕 유명합니다. 지증왕 때 뭐 한 일이 많은데요. 지를 증명했다. 지가 누굽니까? 나잖아요. 나를 증명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지? 그래서 나라 이름을 신라라고 짓게 되었고요. 그럼 난 누구지? 그래서 바리칸 대신에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게 된 것도 지증, 나를 증명한 바로 지증왕 때였다. 그리고 우산국, 바로 울릉도 그쪽 있었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가지고 우산국을 정벌했다는 것. 자, 법흥왕 때 법을 흥하게 한 거죠. 그래서 신라의 중앙집권화를 완성한 왕이 법흥왕이다. 그래서 율령 불교 바로 내적인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금관가야를 정복하게 됩니다. 금관, 법흥, 법을 흥하게 하고 뭐 금관 같은 걸 쓰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금관가야를 병합했다. 그러다가 이제 진흥왕이 되면 진흥왕은 그렇죠? 외부로 팽창해서 나라를 넓혔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화랑을 국가적 조직으로 막 개편을 하고 이랬다는 것이죠. 화랑이 전투에 나갈 때 이제 화랑은 다 남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좀 귀족들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전투에 나갈 때에는 화장을 옛날에도 남자들이 굉장히 진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학설이 있어요. 요 얘기는 수업 시간에 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선생님 화랑도 얘기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선생님한테 말하는 친구가 수업을 열심히 들은 친구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알 수 있겠죠? 그 얘기를 누가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강을 장악했다. 그래서 나지의 동맹이 깨졌다. 아까 얘기했죠. 성왕의 뒤통수를 쳤죠. 그래서 이 진흥왕 때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가야를 정복합니다. 여기 금관가야는 버풍왕, 진흥왕은 대가야.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엄청난 비석들을 막 세웠죠. 여기 보시면 여기 내가 다 뺏었지롱 해가지고 뭐 지금 같으면 인스타로 막 자랑하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비석에다가 글씨를 막 써가 새겨가지고 이렇게 자랑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순수비, 북한산비, 창녕비, 뭐 황초령, 마운령비, 단양신라, 적성비 이런 것들을 세운 거 진흥왕이다. 아, 땅을 넓혔으니까 비석을 세웠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가야 보겠습니다. 가야는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중심지 이동한 거 저번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에는 금관가야 중심이었다가 후기에 대가야 중심으로 전쟁을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갔다는 거 그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흥입니다. 자, 신라에 의해서 발전 단계가 가장 늦었던 신라에 의해서 삼국이 통일됐는데 자, 이 과정이 선생님이 번호를 붙여봤어요. 자, 요런 순서대로 삼국 통일이 이루어졌다는 거, 뭐, 순서 문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고구려 전쟁을 했다. 살수척은 아실 건데, 선생님 수나라는 뭐죠? 그래서 중국의 왕조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본 건데, 아, 중국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역사가 또 길고, 단계도 굉장히 복잡한데, 중국의 역사를 보면 통일됐다가 분열됐다가, 다시 통일됐다가 분열됐다가, 다시 분열됐다가 그걸 통일했다가, 다시 분열했다가 통일했다가 요렇게 반복이 됩니다. 역사는 항상 이게 나선형으로 되풀이된다라고 하죠.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되풀이, 리피트가 되는데 우리나라 중국의 역사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끼워 맞춰 보면 진나라가 한나라로 바뀔 때 중국에서 살던 바로 교포 2세 위만이 우리나라 와서 위만 조선을 세웠고요. 그 내용이 그 전 시간에 1차 시대 배웠었죠. 자, 그리고 중국이 대분열기, 중국이란 나라가 남쪽에 바로 나라들이 막 세워지고요. 북쪽에 나라들이 세워졌는데 이걸 이제 남북조 시대라고 해요. 뭐냐면은 만리장성이 이렇게 있고 만리장성 이북에 살던 유목민족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이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국의 중심지를 장악한 거야. 그래서 세운 나라들이 북조고요. 원래 살던 중국의 한족이 어디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 얘네를 피해서. 그래서 남쪽 지방으로 도망가서 세운 왕조가 남조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조 시대 때는 북쪽과 남쪽의 두 개의 왕조가 중국에 이렇게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우리나라 삼국시대. 그래서 전에 보면은 뭐 중국의 남조와 뭐 친했다. 자,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보면 중국 남조와 교류했다는 거는 백제가 남쪽에 있잖니. 그러니까는 주로 이제 중국의 남쪽에 세워진 나라들하고 교류를 했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수나라는 뭐냐면 이 남북조의 분열을 통일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수나라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인지 알겠죠? 이렇게 분열된 왕조를 통일한 수나라가 어디를 쳐들어왔어? 붙어있던 국경선이 맞닿아 있던 고구려를 쳐들어왔는데 고구려가 아주 멋지게 그 수나라를 물리쳤다는 겁니다. 살수대첩 수나라를 죽여버렸다. 그 다음에 이 수나라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아서 멸망하고 들어선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당당한 나라죠. 근데 이제 당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 당나라의 공격을 막은 전투가 안시성 전투예요. 영화로도 있죠. 안시성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조인성이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여러분도 뭐 많이 듣죠. 밖에서 엄마들이 많이 어머님들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안시성은 엄마한테 못 들어봤어요? 야, 너 밖에서 들어왔는데 왜 손을 안 씻어? 그렇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안시성 전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 이런 의미가 있죠. 중국이, 고구려를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하기는 버거운 나라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줬어. 마침 이때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그렇죠. 중국에 콜라보레이션을 요청합니다. 자, 우리 일집 앨범에 네가 한번 랩 파트를 한번 이렇게 콜라보를 안 해줄래? 피처링 안 해줄래? 근데 이제 요 당나라가 안시성 전투에서 고구려한테 졌잖니? 그래서 아 신라랑 동맹을 맺어서 양쪽에서 고구려를 공격하면 아, 이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신라라고 한 나라 얼마 뭐 힘도 안 센 것 같으니까 그 다음 신라를 제거하면 우리 당나라가 한반도를 다 먹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동상이몽이죠. 신라와 당이 연합을 했으나 사실은 둘의 생각은 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당 동맹이 결성이 됩니다. 그게 안시성 전투 다음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나당 동맹이 백제를 공격하고 백제 멸망,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구려 멸망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순서가.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실 게 이겁니다. 자, 백제가 멸망했으나 백제가 다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고구려도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때 이제 백제 부흥운동을 상징하는 전투가 백강전투입니다. 이 백강전투의 시기를 보시면 백제가 멸망한 뒤에 부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부활을 하려면 죽어야죠. 그래서 이 백제가 멸망한 그 다음에 백강전투가 나왔는데 이제 백제가 원래 일본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백제 사람들이 건너가서 그죠? 싸우는 남자, 싸울 아비, 이게 사무라이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일본의 그 지배층은 우리 한반도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도레인이란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한테 도움을 받아서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바로 다시 전투를 한 게 백강 전투다. 이거 참 시기를 좀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백제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누구니? 신라랑 당나라잖아. 이 동상이몽. 그래서 결국 두 나라가 이제 붙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다라는 겁니다. 매소성 기벌포 전투의 성격은 그럼 뭐니? 신라와 당나라가 한반도를 두고 전투를 한 거죠. 자, 여기서 신라가 승리를 하면서 결국 삼국 통일이 되었다. 근데 아쉽게도 통일은 되었으나 뭡니까? 옛날 고구려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우리는 이런 가정을 역사에 뭐 가정은 없다라고 하지만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으면 고구려의 원래 땅에 한반도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렇죠. 이 북쪽에 어떤 기상을 떨칠 수 있는 영토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좀 아쉽게도 놓쳤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삼국 통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삼국의 문화가 융합이 되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민족이 정체성이 이때 나타나게 형성 이렇게 나타나게 됐다. 기틀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평양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북의 땅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굉장한 아쉬움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차시 18분이네요. 네,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